도파민이 지배하고 툭하면 잠수를 타는 무책임한 연애가 판치는 이 혼란한 시대에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ISTJ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정밀하게 세팅된 스위스 시계처럼 약속 시간 1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정확함을 보여주며 한 번 뱉은 말은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지켜내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녔습니다. 삶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감정에 휩쓸려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묵묵히 방파제가 되어주는 그들의 존재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이들에게 마치 가장 튼튼한 종신, 보험을 들어놓은 듯한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안정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완벽하고 성실했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처럼 가장 건조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ISTJ와의 이별을 겪은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고장난 차를 고쳐주고 내 노후 자금을 걱정해주던 사람이 오늘 아침 마치 인사팀 직원처럼 차가운 얼굴로 해고 통지서를 내밀더군요. 눈물도 소리지름도 질척이는 미련도 없습니다. 그저 법전처럼 딱딱한 논리와 팩트만을 들이대며 여기까지 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리적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기이한 현상. 사랑했던 사람을 순식간에 처리해야 할 업무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정의하는 사랑이 감정의 교류가 아닌 의무의 수행에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서적 교감 능력이 거세된 로봇 취급을 받으며 관계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그 노력에서 사랑이 아닌 숨막히는 통제와 관리를 느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ISTJ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연인이었던 그들의 지독한 성실함이 사실은 관계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족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헌신적인 수행자가 가장 잔인한 심판관으로 돌변하는 과정. 사랑을 기능으로 접근하다 결국 고장 판정을 내리고 폐기해버리는 그 차갑고도 슬픈 심리적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 봅니다. 1. 행동 만능주의의 함정 고쳐줬으면 됐잖아. 너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제시한 수십 가지의 합리적인 해결책들이 역설적이게도 너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꿈에도 몰랐다. ISTJ에게 사랑이란 추상적인 감정의 파도를 타는 낭만적 노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내 삶의 영역에 타인을 들이는 실체적인 생활의 공유이자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함께 통제해 나가는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연애관 깊은 곳에는 말은 날아가지만 행동은 남는다는 말보다 행동이 상위 개념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헌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ISTJ에게 있어 사랑의 증명은 귀, 간지러운 달콤한 속삭임이나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나누는 생산성 없는 잡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아주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젖어가며 당신을 태우러 가고 당신의 엉망인 재무 포트폴리오를 엑셀로 정리해주고 한겨울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공구함을 들고 달려가는 행위. 바로 이 노동과 시간, 자원의 투입만이 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는지를 언어로 구구절절 포장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깊은 현타와 비효율을 느낍니다. 내가 내 꿀 같은 휴식을 포기하고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너를 위해 움직였어. 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너에게 썼는데 이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 문제는 ISTJ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사랑이 지나치게 기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연인을 감정을 나누는 동반자라기보다 함께 관리해야 할 시스템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이 나 요즘 우울해라고 말하면 ISTJ의 두뇌는 즉시 트러블 슈팅 모드로 전환됩니다. 왜 우울해? 기분 탓이야? 라고 묻기보다 증상이 언제부터야? 수면 부족 아니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당장 햇볕 쬐면서 30분 산책해. 라며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처방전처럼 발급합니다. 그들에게는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인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나 처방전이 아니라 그저 정서적 연결과 공명입니다. 상대방이 누가 해결해달래? 그냥 내 편을 들어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ISTJ는 거대한 당혹감과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 밧줄을 던져줬는데 왜 같이 물에 들어와 주지 않냐며 화를 내는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줬는데 왜 화를 내지?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저 징징거리고 싶을 뿐인가? 자신의 가장 실용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ISTJ는 마음의 셔터를 내리고 입을 다뭅니다. 해결 의지 없이 감정만 쏟아내는 것을 받아주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감정, 쓰레기통 역할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만 번지르르한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라는 그들의 오만함이 너는 나를 고장, 난 기계 대하듯 고치려고만 한다는 상대방의 진실과 충돌하며 관계를 삭막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공감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공감의 방식이 다를 뿐. ISTJ가 연애 중 가장 자주 뼈아프게 듣는 비난은 너 티야? 혹은 너는 도대체 영혼이라는 게 있기는 하니?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ISTJ는 감정이 메말라 비틀어진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들도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알며 연인의 아픔에 가슴 아파합니다. 단지 그들은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감정적 동화가 아니라 입력 마이너스 분석 마이너스 출력이라는 기계적 프로세스를 철저히 따를 뿐입니다. 보통의 감정형 연인들이 상대의 감정을 물감처럼 받아들여 자신의 마음에 함께 물드는 방식이라면 ISTJ는 상대의 감정을 해결해야 할 고난도 퀘스트 혹은 수리가 필요한 오류 코드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공감이란 옆에서 같이 울어주며 휴지를 건네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공감이자 사랑은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다시는 내가 울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해결이 곧 위로입니다. 그러나 연인이 논리적 해결책을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줘,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라며 순도 100%의 정서적 공감을 강요할 때 ISTJ의 이성적인 뇌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며 뇌정지 상태가 됩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라는 말에 ISTJ가 반사적으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그랬어? 라고 묻는 것은 취조가 아닙니다. 그 힘듦을 유발한 변수를 찾아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수집 절차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 과정을 차단하고 감정만을 요구하면 ISTJ는 입력값은 있는데 처리할 알고리즘이 없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이때부터 ISTJ는 생존을 위해 학습된 사회적 리액션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합니다. 유튜브나 연애 지침서에서 배운 대로 진짜 힘들었겠다. 그 사람이 잘못했네라는 멘트를 앵무새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영혼 없는 리액션은 연인의 예리한 직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위로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그래서 결론이 뭐지? 내가 뭘 해야 이 상황이 종료되지? 라는 물음표가 둥둥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불일치, 입력된 명령 어휘로 에러를 수행하는 AI 같은 어색함을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너는 내 감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빨리 처리해서 치워버려야 할 일거리처럼 대하는구나. 결국 ISTJ가 최선을 다해 내놓은 서툰 위로는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이 효율성의 저주 감정에도 가성비를 따지다. ISTJ에게 있어 인생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연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감정 싸움이나 기약 없이 길어지는 갈등 상황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비효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ISTJ의 뇌 구조에서 해결책 없이 감정만 쏟아내는 말싸움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부실 사업과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2번 이상 싸우는 것을 그들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이자 심각한 시간 낭비, 막을 수 있었던 에너지 누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인이 서운함을 토로하며 우리 대화 좀 해라고 감정적인 서론을 떼는 순간 ISTJ의 인내심 타이머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가 아니라 빨리 종료시켜야 할 징징거림 혹은 노이즈로 규정합니다. 그들의 화법은 잔인할 정도로 결론 중심적입니다. 서론 다 자르고 결론만 말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사과하면 돼? 아니면 뭘 고치면 돼?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계속 감정적으로 굴어? 이건 네가 과하게 예민한 거야. 그들은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지난한 과정을 불필요한 절차라고 여기며 과감히 생략하려 듭니다. 마치 긴 보고서를 읽기 싫어 3줄 요약을 강요하는 상사처럼 연인의 복잡한 마음을 몇 개의 키워드로 압축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의 본질은 정답을 도출하는 결과값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서로의 시간을 낭비해가며 마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효율을 따지며 건조하게 정답만 툭 던져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믿는 ISTJ 곁에서 연인은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고 성능을 최적화해야 할 관리 대상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비참한 깨달음. 이것이 효율성의 저주에 걸린 ISTJ가 연인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규범적 환멸 무능력에 대한 알레르기. 너의 반복되는 멍청한 실수와 대책 없는 태도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나의 성적 매력을 거세시켰다. ISFP와 같은 감각적 유형들이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 로맨스의 환상이 깨진다면 ISTJ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지적 무능력과 생활의 무질서를 목격하는 순간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ISTJ에게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인생이라는 거칠고 험난한 항해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유일하고도 유능한 전략적 동료여야 합니다. ISTJ는 연애를 시작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내 등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그를 검증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동료가 기본적인 밧줄 매듭법도 모르고 지도를 볼 줄도 모르며 심지어 식량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ISTJ는 그 순간 연인에게서 느끼던 보호 본능과 사랑을 거두어드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 사람과 함께하다간 나까지 침몰하겠구나라는 생존의 공포와 이성적 호감의 상실이 자리 잡게 됩니다. ISTJ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섹시함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깁니다. 그들은 화려한 외모나 근육보다 자기 일을 빈틈없이 똑 부러지게 처리하는 모습, 약속 시간을 1분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지키는 모습, 데이트 비용 정산 시 영수증을 챙기는 꼼꼼함에서 짜릿한 희열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삶을 통제할 능력이 있구나라는 존경심이 곧 성적인 끌림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반대로 허구한 날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공과금 납부일을 놓쳐 연체료를 물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대책 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인을 보면 ISTJ의 뇌에서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것은 귀여운 허당기가 아닙니다. ISTJ의 눈에 비친 당신의 무질서는 내 인생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러 온 바이러스이자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일 뿐입니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당신의 무능력은 이별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이 됩니다. 일상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에 공포 시스템 오류가 난 인간. ISTJ에게 있어 세상은 거대한 규칙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그것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란 단순히 예절을 아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회적 규범, 법규, 1 더하기 1은 2라는 명백한 논리적 인과율을 준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ISTJ는 연인이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일탈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무단 횡단을 하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피우는 행동. 남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융통성 없기는 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ISTJ에게 이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인생의 크고 중요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은 작은 균열에서 댐이 무너지는 대재앙을 예견합니다. 그들에게 준법 정신이 결여된 연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 덩어리이자 내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느껴집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팩트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 사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그게 뭐가 중요해? 내 기분이 나쁘다잖아. 라며 우겨대기 시작할 때 ISTJ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프로토콜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ISTJ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쪽팔림이나 부끄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본값이 잘못 세팅된 불량품이다. 그들은 연인을 교정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하고 가차없는 불량 판정을 내립니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상식이라는 필수 부품이 누락된 제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오이를 먹일 수 없듯 타고난 무논리 알레르기가 있는 ISTJ에게 떼쓰고 우기는 연인은 생리적인 구역질을 유발하는 기피 대상이 됩니다. 그 잘생기고 예뻤던 얼굴이 한순간에 멍청해 보이고 잡고 싶던 손이 뿌리치고 싶은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면역체계의 거부 반응입니다. 이 복구 불가능한 무시 너랑은 말이 안 통하잖아. ISTJ의 마음속 법정에서 한번 무능력하다 혹은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항소의 기회는 박탈됩니다. 이때부터 ISTJ는 더 이상 당신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내 지적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텐데 내 입만 아프지. 이 오만하고도 차가운 체념은 관계를 수평적인 연인 관계에서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듯한 수직적인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엉뚱한 주장이나 비논리적인 행동을 더 이상 교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건 틀렸어. 왜냐하면 이라며 논쟁을 벌였겠지만 이제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내 말이 다 맞아라고 대충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우리가 덜 싸우게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ISTJ가 당신을 말이 통하는 지성인 취급하기를 포기하고 달래줘야 할 어린아이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모욕적인 신호입니다. 2단계에 진입한 ISTJ는 겉으로는 맞춰주는 척, 져주는 척 연기합니다. 싸우는 과정조차 아까운 매몰 비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당신을 자신의 인생 파트너 목록에서 영구 제명시킨 상태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 이상 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고민이 생겨도 당신에게 털어놓지 않고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자리는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정신은 완벽하게 철수한 상태. 당신이 신나게 떠들 때 영혼 없이 응, 그렇구나를 반복하는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엔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따스함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을 바라보는 경멸 섞인 연민만이 차갑게 고여 있을 것입니다. ISTJ에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곧 함께 늙어갈 수 없는 사람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3. 신뢰 점수 차감 시스템, 너는 불합격이야.
내가 화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라는 사람의 신용 등급을 정상에서 주의에서 위험으로 강등시키고 있는 중이다. ISTJ의 인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강한 편입니다. 그들은 한 번 맺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책임감이 뼛속까지 각인된 사람들이기에 쉽게 관계를 포기하거나 이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침묵의 인내를 무한한 사랑이나 넓은 이해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실수를 참고 견디는 것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관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마치 근로 계약서를 준수하려는 직장인의 비장함과 같은 의무감에 가깝습니다. ISTJ의 내면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아주 정교한 엑셀 파일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파일명은 바로 연인 신뢰도 평가표입니다. 이 파일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저지르는 사소한 약속 불이행, 반복되는 실수, 비논리적인 태도, 감정적인 폭발 등을 겪을 때마다 겉으로는 알겠어, 괜찮아라고 묵묵히 넘깁니다. 싸워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참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냉정하게 마이너스 점수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지각 3회 누적 신뢰도 마이너스 5점, 감정적 비난 발생 호감도 마이너스 15점. 이 마일리지 차감 시스템이 진정으로 공포스러운 이유는 한 번 깎인 점수에 대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은 뜨거운 화해나 깜짝 이벤트 혹은 눈물 섞인 사과로 깎였던 점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유동적이니까요. 하지만 ISTJ에게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자산 가치입니다. 한 번 흠집이 나고 가치가 떨어진 자산은 다시 원상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깨진 신뢰는 억지로 다시 붙인 유리잔과 같습니다. 물을 담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흉한 금간 자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ISTJ는 당신과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 금간 자국을 응시하며 언젠가는 깨질 관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합니다. 1. 옐로 카드는 없다. 바로 레드카드 침묵은 곧 포기의 신호. ISTJ는 평소에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 빨래는 뒤집어서 내놔 같은 생활 밀착형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조용해지면 드디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하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끔찍한 오판입니다. ISTJ에게 잔소리란 아직 너를 고쳐서 함께 가고 싶다는 희망의 증거이자 개선에 대한 투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치명적인 결격 사유 앞에서는 그들은 입을 다뭅니다. 상대방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ISTJ는 더 이상 에너지를 써서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도난 기업에 더 이상 자금을 수혈하지 않는 투자자처럼 그들은 손절을 준비하며 자원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번 약속을 어기고 비합리적인 고집을 피우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까칠했던 ISTJ 연인이 그래, 알겠어라며 온화하게 웃기 시작했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해받은 것이 아니라 갱생 불가능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대기 발령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긍정이 아니라 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시간 낭비다라는 가장 모욕적인 포기 선언입니다. 가장 잔인한 점은 그들이 이별을 준비하는 동안 겉으로는 완벽한 위장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요즘 우리 안 싸우고 너무 좋다며 행복해하지만 ISTJ는 그 평화로운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차근차근 이별의 타임라인을 짭니다. 주변 정리를 하고 마음의 짐을 덜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D-데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덤덤한 표정으로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이별을 통보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야. 헤어지자. 상대방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절규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제까지 우리 좋았잖아. 내가 고칠게. 하지만 ISTJ 사전에는 갑자기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개월 전 당신의 신뢰 점수가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당신이 기적처럼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별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내부 결제가 끝나고 도장까지 찍힌 계약 만료 통보서를 낭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매달리지 마십시오. ISTJ의 이별 통보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번복되지 않는 판결문 집행이니까요. 이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실패 사랑은 커리큘럼이 아니다. ISTJ는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연인 육성 시뮬레이션을 가동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교육자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올바른 성장과 기능적 향상입니다. 그렇기에 ISTJ의 사랑은 칭찬보다 잔소리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상대를 위한 쓴 약이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할 갑옷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축은 무조건 월급의 50%를 해야 해. 옷차림이 그게 뭐야? 좀 단정하고 신뢰감 있게 입어. 밤늦게 게임하지 말고 생활 습관 좀 고쳐. 생산적인 취미를 가져. 처음에는 상대방도 이 꼼꼼한 케어를 나를 성장시켜주는 어른스러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정체불명의 숨막힘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이 된 기분 혹은 실적 압박을 받는 사원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머릿속에서 설계한 완벽하게 개조된 미래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ISTJ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원석을 깎고 다듬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는 너의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야 라며 저항하거나 그들의 엄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허우적거릴 때 ISTJ의 눈빛은 차갑게 변합니다. 이때 ISTJ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멸에 가깝습니다.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약한 사람, 의지방약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한심한 사람. 그들은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연인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사랑의 기본 전제인 존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월감과 멸시가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별 통보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가 스펙 미달인 지원자를 탈락시키듯 인생의 파트너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냉철한 판정을 내리고 채용을 취소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개조되지 않는 연인은 함께할 가치가 없는 불량 프로젝트니까요. 4. 관계의 ROI 적잖아는 연애는 폐기한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라는 존재를 내 삶에 유지하는 데 드는 유지, 보수 비용이 내 인생의 잉여, 자산을 초과해버렸을 뿐이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ISTJ에게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대차대 조표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 낭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그렇듯 연애 역시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해야 하며 적어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철칙입니다. ISTJ에게 낭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 죄악이자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애라는 행위 자체가 태생적으로 비효율과 낭비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애 초기에는 강력한 도파민과 호르몬이 정부 보조금처럼 작용하여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는 ISTJ도 기꺼이 자신의 자원을 낭비하며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호르몬의 마법이 거치는 순간 ISTJ는 다시 차갑고 냉철한 회계사 모드로 복귀하여 장부를 펼쳐듭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눈에는 핑크빛 사랑 대신 빨간불이 들어온 적자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작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을 위해
맛도 없는 핫플레이스에서 3시간을 줄 서야 하는 주말, 실용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싸고 예쁜 쓰레기를 선물로 요구받는 기념일, 용건도 없이 아잉, 안 끊을래라며 2시간씩 이어지는 생산성 제로의 통화 시간. 남들에게는 이것이 낭만일지 몰라도 효율성을 숭배하는 ISTJ에게는 자산이 줄줄 새어나가는 재무적 출혈이자 횡령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내면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인생 자체가 부도난다. 결국 그들이 이별을 택하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물리적 파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인 셈입니다. 일사랑은 리소스 싸움이다. 루틴을 파괴하는 자는 적이다. ISTJ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보다 귀하고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리필되지 않는 한정된 자본입니다. 그들은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분 단위로 쪼개진 루틴이라는 정교한 격자무늬 속에서 삶을 지탱합니다. 이 루틴은 그들에게 감옥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공호이자 성역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사랑이나 보고 싶음을 핑계로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거나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라며 당일 약속 시간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는 ISTJ에게 있어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토에 허락 없이 군화발을 들이미는 영역 침범이자 나의 소중한 시간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원 약탈 행위입니다. ISTJ의 뇌 구조는 정교하게 쌓아 올린 테트리스와 같습니다. 모든 블록이 제자리에 딱딱 맞아야 마음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연인의 돌발 행동은 잘 쌓아둔 테트리스 블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내 헬스 루틴이 깨졌어. ISTJ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운동을 못 가서 아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루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나는 오늘 하루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분노와 불안의 표현입니다. 나의 계획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스트레스입니다. 상대방은 섭섭해하며 반박합니다. 고작 운동이 중요해? 우리가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넌 나보다 루틴이 더 소중하니? 이 질문에 대해 ISTJ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나한테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는 게 너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해. ISTJ에게 루틴의 붕괴는 곧 삶의 지지대가 흔들리는 삶의 붕괴와 직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때만 타인을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리소스 관리가 안 되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관계는 그들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재난 현장일 뿐입니다.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영화 속에나 존재할 뿐 현실의 ISTJ는 살기 위해 그 혼란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합리적인 이별 조용한 손절과 매몰 비용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가 3분기 이상 지속되면 기업은 파산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폐업 신고를 합니다. ISTJ에게 이별은 바로 이 부실기업 정리 절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이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리소스 감정,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적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을까입니다. ISTJ는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호소, 눈물 섞인 설득, 고성을 지르는 싸움조차 낭비되는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결론난 사안에 대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곧 철거할 건물에 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에너지가 덜 들고 가장 효율적인 고사 작전을 선택합니다. 관계의 영양 공급을 끊어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2단계에 돌입한 ISTJ의 행동 패턴은 매우 기계적이고 건조해집니다. 연락의 빈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듯 서서히 줄여나가고 선톡은 절대 하지 않으며 만남의 횟수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답장은 하되 질문은 하지 않는 단답형 방어로 일관하여 대화의 맥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투자할 자본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시위하듯 상대방을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지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유도하는 고도로 계산된 권고사직 전략입니다. 내가 해고 통보를 해서 악역을 맞는 리스크를 지느니 상대가 제풀에 지쳐 사표를 쓰게 만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차가울 수 있어? 라며 매몰 비용을 들먹이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ISTJ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가장 빠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과거에 3년을 만났든 5년을 만났든 그건 이미 지출된 비용이다. 회수할 수 없는 과거의 비용 때문에 미래의 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이 냉혹한 손절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내 인생의 장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일 뿐입니다. 통제와 원칙의 감옥 내 말이 맞잖아. 너의 낭만적인 자유분방함은 나에게 있어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이자 재난에 가까운 혼돈일 뿐이다. ISTJ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원칙과 철저하게 설계된 루틴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며 예측 가능한 루틴과 질서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방벽이자 평화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의 모든 동선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타인을 내 완벽한 질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기서 ISTJ 특유의 강박적인 통제 욕구가 생존 본능처럼 고개를 듭니다. 그들은 연인이 예고 없이 저지르는 돌발 행동,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라며 들이미는 즉흥적인 데이트 제안, 논리적 인과관계 없이 널뛰는 감정 기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보통의 연인들에게 이러한 의외성은 권태를 깨는 설렘이나 스파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TJ에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고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치명적인 변수이자 버그일 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변수는 곧 리스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연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라도 자신의 질서를 수호하려 듭니다. 사랑에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주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를 내 원칙의 틀 안에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1. 팩트 폭력이라는 이름의 정서적 학대 사랑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검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통의 연인들은 서로의 기분을 살피며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ISTJ의 뇌는 갈등 상황을 감정의 충돌이 아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건 현장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연인의 가면을 벗고 냉철한 검사 혹은 판사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공감이라는 약상자 대신 팩트라는 이름의 가장 예리하고 차가운 칼이 쥐어집니다.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건 알겠어. 그런데 타임라인을 객관적으로 복귀해보자. 약속 시간은 3시였고 내가 도착한 건 3시 30분이야. 내가 화를 낸 건 내 지각에 대한 결과값이지. 원인 제공은 명백히 내가 했어. 논리적으로 사과는 내가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거지?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완벽무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논리가 상대방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됩니다. ISTJ는 상대가 내뱉는 감정적인 호소를 논리적 허점투성이인 거짓 진술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끊고 그건 비약이야, 그건 팩트가 아니야 라며 하나하나 해부하고 반박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난도질당해 해부 테이블 위에 전시되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낍니다. ISTJ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 싸움에서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반박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라는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논리로 굴복시켜서 무릎 꿇린 뒤 그들이 얻는 전리품이라고는 그래. 너는 말은 다 맞는데. 진짜 재수없고 정떨어져라는 차가운 원망뿐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 때로는 거짓말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원한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옳아라는 판결문이 아니라 내가 맞고 내가 틀렸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는 따뜻한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을 숭배하는 ISTJ에게 그런 모순은 용납할 수 없는 위증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매번 논쟁에서 이기고도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지는 고독한 승리자가 될 뿐입니다. 이 숨막히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연애는 업무가 아니다. ISTJ와의 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콩달콩한 로맨스보다는 마치 깐깐하고 빈틈없는 직장 상사와의 무기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처럼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연애라는 불확실한 과정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모든 데이트와 일상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기술을 도입합니다. 데이트 코스는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 동선은 낭비 없이 최적화되어야 하고 식당은 맛과 위생이 데이터로 검증된 곳이어야 하며 별점 4.5 이상, 금전적인 부분은 투명하게 정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냥 걷다가 예쁜 카페 들어가자라고 말하면 ISTJ는 불안해하며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켭니다. 거기 갔다가 자리 없으면 어떡해? 평점 안 좋으면 돈 낭비잖아. 내가 알아본 대로 가자. 실패를 줄이려는 그들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우연히 주는 낭만과 발견의 기쁨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숨막히는 순간은 연인이 즉흥적인 제안을 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지금 갑자기 바다 보러 갈래? 보통의 연인이라면 오, 대박, 가자 라며 설렘을 느낄 이 순간 ISTJ는 설렘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리스크 점검이 시작됩니다. 숙소 예약은? 지금 성수기라 비쌀 텐데. 가는 길 교통체증은? 내일 출근하려면 최소 11시에는 자야 하는데 갔다 오면 새벽 2시야. 내일 컨디션은 어쩌고? 갈아입을 옷은? 그들은 결국 가지 말자라고 하거나 가더라도 가는 내내 불안한 얼굴로 교통 상황을 체크하고 숙소 가격을 따지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게 내가 미리 계획하자고 했잖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는 게 아니라 상사의 결제 라인에서 반려당하거나 수정 지시를 받는 듯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결국 상대방은 지쳐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하자고 해도 너는 분석하고 따질 테니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ISTJ는 이를 보고 우리가 잘 맞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 채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ISTJ가 자랑하는 그 완벽한 안정은 상대방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자 숨 쉴 구멍 하나 없는 독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 상식의 함정 말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냐? 1 더하기 1은 2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이 명백한 진리를 굳이 아프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관계의 비극이자 수치이다. 흔히 감정형 연인들, 특히 ISFP가 말하지 않아도 내 미묘한 감정선을 알아줘라는 고난도의 정서적 텔레파시를 원한다면 논리형인 ISTJ는 그와는 결이 다른 말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상식과 논리를 지켜줘라는 지적 텔레파시를 원합니다. ISTJ가 침묵할 때 그들은 당신이 내 기분을 맞춰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성인이라면 응당 탑재하고 있어야 할 사회적 프로토콜이 정상 작동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ISTJ의 세계관에는 타협할 수 없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 헌법처럼 존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입니다. 약속 시간은 지키라고 정한 것이다. 남에게 빌린 돈은 갚는 것이 당연하다. 호의를 받았으면 응당한 보답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들에게 이 명제들은 노력해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이행되어야 할 기본값입니다. 그렇기에 ISTJ는 이 당연한 룰들이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 완벽하게 호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본적인 상식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연인이 이 보편적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ISTJ는 화가 나는 단계를 넘어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내 애인한테 남의 돈 떼먹지 말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를 가르쳐야 하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에게 사랑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피곤한 계몽 활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 설명의 피로감, 왜 이걸 내가 가르쳐야 해? ISTJ가 연인의 상식 밖의 행동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주된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피로감과 체념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ISTJ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은 상식 밖의 행동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해맑게 몰랐어.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왜 화를 내? 라고 반문할 때입니다. 이 말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ISTJ에게 연애는 동등한 성인 남녀가 만나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이지, 덜 자란 아이를 가르쳐서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육아나 재활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큰 성인에게 식당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 사과할 땐 변명하지. 마 같은 유치원 수준의 기본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ISTJ에게는 깊은 현타를 줍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팽팽한 성적 긴장감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연인이 아니라 철없는 조카나 손이 많이 가는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ISTJ는 없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대상과의 스킨십은 그들에게 고역일 뿐입니다. ISFP가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 싫어한다면 ISTJ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당위를 설명하기 싫어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확고합니다. 설명해야만 이해하고 지켜지는 상식이라면 그것은 이미 상식이 아니다.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처럼 그들은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지적 피로와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기본 패치가 안 된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느니 이미 완성된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입니다. 이 침묵의 재판관 항소는 불가능하다. 수차례의 시정 요구와 논리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때 ISTJ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입을 다뭅니다. 이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교화 포기 선언입니다. 상대방은 ISTJ의 잔소리가 멈추고 표정이 온화해지자 이제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착각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ISTJ는 이미 재판관의 의사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대상 혹은 관찰만 하고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할 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ISTJ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경멸 섞인 거리두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급이 맞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급은 경제적 수준이나 외모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능력, 상식을 지키려는 윤리적 기준의 레벨을 의미합니다. ISTJ는 취향이 다른 건 참아도 수준이 떨어지는 건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불일치보다 이 수준의 불일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벽을 느끼고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들은 상대방을 인생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기를 멈춥니다. 이별의 순간 그들은 예의 바르게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말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오만한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의 그 빈약한 논리와 대책 없는 태도를 더 이상 감당할 지적 체력이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아. 나는 너보다 더 나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 판결은 내려졌고 ISTJ의 법정에 항소란 없습니다. 그들이 침묵을 택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을 마음속 감옥에 가두고
영원히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긴 분석의 끝자락에서 ISTJ인 당신에게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언을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빈틈없는 성실함, 한 번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책임감, 삶을 지탱하는 바위 같은 든든함은 분명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자질입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업무가 아니며 당신의 연인은 당신이 관리 감독해야 할 부하 직원이나 프로젝트 팀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애에서도 늘 최단거리, 최적의 솔루션,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혐오해 마지 않는 그 비효율과 무용함 속에 사랑의 낭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산성 없는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고 해결되지 않을 고민을 함께 나누며 감정을 낭비하고 굳이 필요 없는 예쁜 쓰레기를 사주며 돈을 낭비하는 것. 우리는 이 낭비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상대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발 효율적인 경로만 탐색하는 당신 머릿속의 고성능 내비게이션을 잠시 끄십시오. 연인이 감정적으로 빙빙 돌려 말하며 결론을 늦추거나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데이트를 요구할 때 습관처럼 비생산적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딱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연인이 원하는 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손을 잡고 그 비효율적인 길을 함께 헤매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히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의 오답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ISTJ인 당신이 배워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어려운 사랑의 기술입니다. 일 해결책 대신 리액션을 주세요. 공감이 곧 최적의 솔루션이다. 연인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든 기색을 비칠 때 당신의 고성능 두뇌는 즉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되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인이 뭐지? 누구 잘못이지?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발 그 똑똑한 머리를 정답을 찾는 데 쓰지 말고 당신 앞에 상대의 표정을 읽는 데 사용하십시오. ISTJ인 당신은 힘들었겠다. 진짜 그 사람이 너무했네 같은 말들을 혐오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상황을 1%도 바꾸지 못하는 영양가 없는 빈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말해서 힘든 게 사라져? 해결을 해야 사라지지. 이것이 당신의 논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순간 연인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정답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지탱해줄 정서적 지지대입니다. 당신이 내놓는 그 완벽한 해결책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마취도 없이 메스를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술 해결책이라도 환자 연인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집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그 힘들었지? 라는 공감의 한마디가 바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 주사이자 심폐소생술입니다. 연인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내면의 붕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진짜 속상했겠다라고 말하며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은 그 내면의 붕괴를 복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감은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이 진정되어야 당신의 이성적인 조언도 귀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공감하십시오.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해결책은 폭력이고 공감이 동반된 해결책만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당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대입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식은 우주 표준이 아닙니다. ISTJ인 당신은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훌륭한 뼈대이지만 그 잣대를 타인, 특히 사랑하는 연인에게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나의 방식이 옳고
너의 방식은 틀렸다는 오만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약속 준수와 효율성이 최우선 가치이겠지만 상대에게는 상황의 맥락이나 감정의 흐름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교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식은 당신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로컬 룰일 뿐, 전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변화는 대화의 첫 마디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행동해? 이 왜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라는 비난을 내포한 추궁입니다. 이제부터는 왜라는 단어를 무슨 일이야? 혹은 무슨 사정이 있어? 로 바꿔보십시오. 약속 시간에 늦었네? 무슨 사정이 있었어?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전자가 상대를 피고인석에 앉히는 검사의 신문이라면 후자는 상대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변호사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심판관의 호루라기를 내려놓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어볼 때 상대방은 비로소 변명이 아닌 진심을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당신의 마음속에서 빨간색 채점용 펜을 꺾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연애를 하는 것이지 오디션 심사를 보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커트라인을 넘기나 못 넘기나 감시하는 눈빛을 거두세요. 그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는 어떤 사랑도 꽃 피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점수를 받아오든 수고했어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심판관은 고독하지만 연인은 따뜻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안정은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순간에 비로소 찾아옵니다. 삼각금은 망가져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완벽한 사랑. ISTJ인 당신은 데이트를 앞두고 분 단위 계획표를 짭니다. 맛집의 휴무일, 이동 동선, 날씨까지 체크하며 실패 없는 하루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는 언제나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 철석같이 믿었던 맛집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으며 연인이 길을 잘못 들어 30분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순간 그날의 데이트는 실패를 넘어 재앙이 됩니다. 당신은 계획이 틀어졌어라고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이겠지만 옆에 있는 연인은 그 짜증을 온전히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망했어. 내가 식당 확인을 안 해서 기분을 망쳤어. 순식간에 즐거워야 할 데이트 현장은 죄인 연인이 심판관 당신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는 살얼음판이 되어버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려다 관계를 망치는 주객전도의 상황입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표가 100점짜리였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인상을 쓰는 순간 그날의 데이트 점수는 0점이 됩니다. 반대로 계획은 0점이었어도 당신이 웃어넘기면 그날은 100점짜리 추억이 됩니다. 데이트의 목적은 정해진 스케줄을 완수하는 미션 클리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좋아, 딴 데 가보자. 이 마법의 주문을 입버릇처럼 연습하십시오. 식당 문이 닫혔나요? 오히려 좋아 덕분에 옆집에 숨겨진 맛집을 발견할 기회네. 길을 잃었나요? 오히려 좋아 너랑 더 오래 걸을 수 있잖아. 당신이 이 여유를 보여줄 때 연인은 당신에게서 깐깐한 관리자가 아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안심시켜주는 진짜 어른의 품격을 느낄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섹시한 것은 계획이 무너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웃어넘기는 당신의 여유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장을 당신의 삶의 모토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은 원래 낭비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것만 하려면 혼자 사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독한 효율성 대신 함께 부대끼며 시간을 버리는 비효율적인 행복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멍하니 앉아 있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농담을 하느라 감정을 소모하십시오. 그 낭비의 총량이 곧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던 차가운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방공호를 지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방공호가 춥고 삭막하다면 아무도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빈틈없는 성실함으로 지은 튼튼한 벽 안에서 이제는 연인과 함께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고 밖의 비바람을 구경하며 낄낄거릴 수 있는 무용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성실함이 도달해야 할 사랑의 최종 목적지입니다.